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 이쪽에. 대표님께서 여기 출연하시는 건가요? 네. 되게 멋있으시네요. 여기 나와요. 잠깐만요.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보스가. 이런 역할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가지고 맡으신 역할이 어떤 거예요? 깡패 역할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그래서 되게 보자마자 분위기가 되게. 네. 지금 깡패 역할이라서. 렌트카 업체에서 일부러 이 차를 기스난 거를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없는 기스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이거 30만 원 내놔 이렇게 하는 렌트카 업체는 없어요. 네. 하지만 차가 많고 일을 하다 보면 오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하네. 네, 바로 할 겁니다. 근데 혹시 비열한 사거리 보시나요?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 이쪽에. 대표님께서 여기 출연하시는 건가요? 네. 되게 멋있으시네요. 여기 나와요. 잠깐만요.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보스가. 이런 역할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가지고 맡으신 역할이 어떤 거예요? 깡패 역할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그래서 되게 보자마자 분위기가 되게. 네. 지금 깡패 역할이라서. 네, 늦었지만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살고 있는 33세 윤연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미수금 깔린 거 이런 거 돈 받고 뭐 장기 렌트 상남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12시쯤에 배차 하나 있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차 할 때 무료로 저희가 이제 픽업 서비스를 해요. 픽업 서비스라고 하면 고객님이 있는 곳까지. 네, 가져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반납하고 집 앞에서 배차하고. 되게 편리한 거 아닌가요? 고객분들은 편하죠. 어차피 같은 요금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랜차이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프랜차이즈 개념이 뭐냐면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세차 기준으로 50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처음에 세차 50대를 어떻게 사요? 못 사죠. 네, 그 금액적으로 너무 크게 들어가잖아요. 50대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요.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대, 5대 모아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법인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SK 렌트카에서 소장을 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차를 사서 굴리는 거기 때문에 대리점 권한인 거죠. 법인 업체가 어떤 렌트카다 이러면 그 렌트카로 소장 권한을 원해서 차리는 거예요. 아예 법인을 차릴 수는 없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뭐 본사에 뭐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네.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하나에 각 지역별로 사장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법인한테 저희가 뭐 수수료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법인 사업자를 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무료로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입료라는 걸 또 받아요. SK 렌트카라고 비교를 하자면 SK 렌트카가 갖고 있는 물량이 뭐 2만 대라고 하면 그 2만 대를 SK 렌트카에서 다 운행을 하지는 않아요. 각자 거기에 이제 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 렌트카로 따지면 소장님이라고 하거든요. 소장들이 각자 지역별로 있어서 본인이 차 사고 본인이 운행을 하는 건데 겉으로는 프랜차이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장인 거죠. 이 렌트카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은 쉽고요. 어떻게 보면은 높아요. 많이 목돈이 처음부터 들어가지는 않아요. 시작을 하려면 첫 번째 우선 이런 사무실 직원들이랑 왔다 갔다 하고 정산을 봐야 되니까 첫 번째 사무실 있어야 되고 무조건 직원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갖다 주고 갖고 오면은 택시 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차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선수금 20%를 내야 돼 무조건 렌트카는. 한 대당요? 네, 한 대당. 일반 사람들은 전액 할부가 되지만 우리는 사업자로 이제 사는 거니까 무조건 선수금 20%. K5 같은 경우는 요새 한 2,700이 조금 안 되거든요. 보험료랑 하면은 한 2,900. 그러면은 20%면은 한 450, 한 500 정도 들어가요. 그럼 보험료 하면은 650에 700 정도가 있으면 차 한 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한 대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최소 한 5대 정도는 사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산다고 해서 누가 저를 알고 빌려요. 광고도 내야겠죠? 뭐 네이버 같은데 광고도 내야 되고 JCI 아시나요? 이게 전국적인 모임인데 그런 모임 활동으로 인해서 인맥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고 주변 지인들이 사고 나면 연락 오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5대를 사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돈이 안 돼요 일단. 차값 3천만 원 일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할부로 사면은 보험료랑 뭐 이것저것 하면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할부값이. 그럼 그거를 내가 차 한 대당 80만 원을 벌어오지 못하면 마이너스잖아요. 직원 또 월급도 나가야 되고 밥값 나가지 기름값에 또 직원들 차도 줘야 되거든요. 렌트카는 시장은 그래요.
그 초기에는 총 몇 대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2대로 시작했어요. 아, 2대요? 네. 모닝하나 K5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바쁘셔서. 바쁜 것보다 일단은 돈이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그 찌라시를 차에 주차장에 막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시 정도가 되면 전화가 와요. 그럼 저는 얼마나 기뻐요. 모르는 줄 알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딱 받으니까 경비 아저씨야. 쓰레기 버리래. 유리창에 홍보한다고 전단지 올려놨는데 버리고 가니까 쓰레기 버렸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 오고 전 또 울면서 가가지고 이러면서 또 죽고 그렇게 2년 딱 버텼어요. 제가 원래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 몸무게가 98에서 102kg 정도가 왔다 갔다 했던 건장한 몸이었는데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58kg까지 빠졌습니다. 땜빵도 많게 나고. 혹시 실내시면 어떤 운동을 하셨었던 거예요? 검도 9년하고 무에타이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 200대까지 늘으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앉아 계신 저 소장님 덕분인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혼자 백날 홍보하고 하면 뭐예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인스타그램 열심히 활동해주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영업하던 게 점점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한 거죠. 그 자리 잡기 전까지는 대표님께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하신 거네요. 네네, 2년 정도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요. 소장님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급속도로 매출이 성장했죠. 지금 제가 5년 정도 됐는데 매출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차가 부족하는 상황이 오니까 매일 차를 사면서 점점 이제 회사는 성장해 갔는데 한 2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2년째 터지고 나서 할부값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못 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법인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차 하나 팔고 메꾸고 차 하나 팔고 메꾸고 버티다가 54대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고요. 총 150대를 처분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음 아팠죠. 지금 33살이시면 5년 정도 되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게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네네.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실까요? 부유한 집안에서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월급이 일단은 고정적인 것도 있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버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이 렌트카의 직업은 무한정이에요. 키울 수 있는 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다가 제가 몇 년 있다가 대기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수익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렌트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있었고요. 충청북도에서 캠핑카 렌트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캠핑카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캠핑카 렌트도 2대, 6대 정도를 주문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다 바닥이 돼버렸죠. 몇 년 동안 해온 거를 다시 일으키기가 벅찬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2-3달 정도 했는데 캐스팅이 돼서 캐스팅이라기보다도 이제 오디션 합격을 했죠.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걸 보게 된 계기도 렌트카가 솔직히 렌트카가 200대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할 시간도 없고요. 정신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좀 많이 한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가 생긴 거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고 제가 해왔던 게 아닌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요즘 재밌어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 되게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어려워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게 150대에서 50대로 줄었으면 심적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 버티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기 좀 속상하지만 이 뒤에 창고 보시면 먹을 거를 엄청 많이 그러니까 제가 미쳐 있었어요. 네. 여기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원래는 여기 이제 먹을 게 이제 싹 채워져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근데 그건 저는 몰랐죠. 너무 매출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번도 제가 놀러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가지고 1년 동안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미친놈처럼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설 떠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정예 멤버가 딱 남았을 때 제가 오랜만에 사무실을 출근해서 문을 열었는데 과자랑 초콜릿 뭐 팥빙수 별의별 음식이 다 나놨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거 하나도 없냐, 왜 주문 안 했냐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 주문을 안 한 거고 저는 그것까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적으로 네. 이 친구들이 저를 믿고 제 옆에 있잖아요. 네. 결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갑자기 제가 망하면 이 친구 직장이 또 없어지는 거 그런 책임감이 막 생기면서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보자.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저를 믿고 따라주는 동생들이 있었고 가족이에요. 직원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요. 대표는 이런 직책도 싫어하고 형령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방황 아닌 방황을 네, 하셨는데 엄청 했어요. 이렇게 다시 마음 다잡고 하실 수 있었던 게 직원들 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먹을 것도 솔직히 지금 못 샀으니까. 네. 매출이 준 만큼 직원들도 이제 없으니까 적자 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 그 과거가 조금 아직 슬프죠. 그래서 되게 아까 목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간단한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에서 목표는 유튜버를 키워서 구독자 수를 뭐 10만, 20만, 30만 이렇게 언제든 키워놓고 키워져 있으면 자동으로 제가 유명해지면 지금도 그래요. 저는 제 유튜브가 크진 않지만 작품 활동을 통해서 어디 가서 본 사람들이 복대형이다 이러면서 막 찍어달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어린 분들이 나중에는 렌트카를 빌린단 말이에요. 20살, 21살 그렇죠. 분들이. 네. 제가 렌트카 사업을 하니까 빌리러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지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회사가 더 빨리 커지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좀 키우는 게 목표고요. 유튜브는 어느 정도 키워놓은 상태라고 하면 대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대기업까지 가려면 이제 다시 태어나야겠지만 연매출 그래도 한 몇백억, 뭐 몇천억대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그렇게만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믿고 따라와 준다면 소박하지만 놀러 다니는 거죠. 뭐 캠핑도 다니고 같이. 직원들하고. 네, 저는 그게 꿈이에요. 우리 직원들도 오토바이 또 타고 하니까 네. 오토바이도 이제 또 갖다 놓고 제트스키도 사다 갖다 놓고 또 캠핑카 렌트도 있었으면 지금 일 안 나갈 때 직원들도 복지로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그게 저의 꿈인데 다 이뤘는데 망가졌죠. 일단 가시죠. 창고니까 여기 뭐 누추해가지고 저희 일하는 거 배차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가시죠. 소장님이신가요? 네.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렌트카 28살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현철입니다. 차량 200대까지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이 소장님이라셨어요. 네. 네. 혹시 대표님 어떤 분이셨나요? 누가 봐도 저렇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진짜 보면서 옆에 있어도 많이 안쓰러운 그런 게 엄청 많았죠. 대표님한테요? 맨날 코피 흘리고 저희 앞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새벽에 막 일찍 출근하고 뭐 늦게까지 있고 거의 항상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상황도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네. 대표님께 잘 챙겨주시나요? 그죠. 다 직원들도 다 너무 다 잘 챙겨주고 네. 힘든 일 있어도 그냥 서로 함께 하려고 하고 우정이 돈독했던 것 같아요. 우정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3년 정도 됐고요. 네. 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이사님 그러시면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사고차나 고객님들 예약 불만 없으신지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대표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대표님이라 하기에는 저희끼리 있을 때는 조금 뭔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 네. 같이 있을 때는 친한 형 같고 친형처럼 네. 대해주셔가지고 네. 대표님께서 평소에 잘 챙겨주시나요? 다른 분들보다는 엄청 되게 잘 챙겨주시는 편이고 카톡이랑 이런 전화로도 자주 해가지고 불편한 상황 있으면은 바로바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은 편이에요. 피드백이 되게 네네. 빠르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차 이제 가져다 주라. 예약이 잡혀 있는 게 기존에 있어가지고요. 배차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 이제 차량 배차하고 보험 설명해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픽업 서비스인가요? 네네 지금 픽업 해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여기는 차량들이 다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신 차량들인가요? 솔라티라고 해서 미니버스 15인승 이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이렇게 쭉 서 있는 거고 VIP 의전이라고 해서 버스로 저희가 이제 운전해주면서 어디 안내해주고 운전기사도 저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의전까지 저희가 해주고 제주도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뭐 2박 3일 놀러 가실 때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주고 여기 다 저희 차량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대표님 이거 50대가 넘는 거 아닌가요? 굴러가는 게 한 54대 정도 있고요. 한 20대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장기 렌트라고 해서 이거 여기 하나에 12대씩. 원래는 다 나갔어야 되는 거죠? 네, 그쵸.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수입차를 원래 했었다가 네. 수입차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장기 렌트로 수입차는 빠져 있고 나머지 다 국산차, 전차종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높은 거는 뭐 비싼 차량인가요? 아니면은 수익률로 따지면은 가장 좋은 게 중형차, K5나 DM8. 비싼 차량은 저희가 이제 국산차로 따지면 제네시스 G80, 뭐 GV70, G90, 그랜저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그거 차 해봐야 저희가 하루 받는 요금이 18만 원이거든요. 그걸 자주 빌리진 않아요.
빌려서 저희가 18만 원 벌고 5일 있다가 또 벌고 이런 식인데 자주 빌리는 게 K5예요. K5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 요금이 8만 원이거든요. 다가오기가 쉽잖아요. 회전이 빠르니까 성수기 때는 막 240만 원을 벌어오는 거죠. 한 달 다 나가니까. 한 달에요? 네. 비싼 차량은 사고대차로 많이 나가요. 보험사에서 주는 금액이 뭐 K3가 사고가 나면 K3 요금을 줘요. 저희가 아무리 비싼 차를 준다고 해도. 근데 저희는 그냥 서비스로 비싼 차 원하는 거 그냥 드려요. 자리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수입차를 다 내보내니까 한 대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 답답해가지고 이번에 차 몇 대를 계약을 넣어놨는데 반도체 때문에 차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지 1년이 넘었거든요. 4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계약이 없고 중고차는 또 못 사와요. 무조건 신차를 사야 돼서. 비싼 수입 차량을 이용하시는 주 고객층은 어떻게 돼요? 사고대차. 사고대차. 네네. 예약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고객분들이랑 예약한 시간을 또 어길 수는 없어서 정기권 차량입니다 이랬잖아요. 또 여기 주차비도 만만치 않아요. 주차를 또 따로 받나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비뇽 아울렛이라는 곳이 원래 엄청 핫했던 곳인데 거의 망해갔어요. 그래서 저기 뭐 매각된다, 뭐 매각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버렸어요. 완전히 대표님께 매입을 하시는 네, 거예요?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주주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매각하지 말아라. 왜냐면 여기 청주시 복명동이라는 곳이 청주에서 한가운데 있어요. 가져다주는 픽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일단 차 몇십 대를 댈 수 있는 주차 요금을 또 대당 15만 원씩 내려가면 저희 파산인데 그래서 그냥 샀죠.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건 아니고 이 건물이 매각되면 저희 그 차들이랑 어디 가요. 이게 렌트카 특성상 네. 주차 공간이 제일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높은 게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대면은 700만 원만 들어도 3,500이에요. 그리고 사무실 솔직히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컴퓨터 정산 보는 건데 3,500이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주차장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시고 집 아파트에 몰래 세워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공간이 없어서. 네, 공간이 없어서. 대신 그 이상 커질 수는 없죠, 회사가. 제가 이제 일 배웠을 때 사무실에 얹혔으면서 남의 사무실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차 2대를 시작을 해서 커져서 여기 온 거죠. 이 렌트카에 대한 애정이 되게 크시겠어요. 크죠. 처음으로 차린 회사니까 망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풀려서 차가 줄지는 않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은 지가 지금 몇 달 됐으니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근데 또 차가 부족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을 때 차가 다 있었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날이 풀리고 이제 데이트 한다고 뭐 네, 요새 네. 글램핑도 가고 벚꽃 시즌이잖아요. 이번 달에 아마 레이랑 K5 한 대 중차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매입을 추가로. 네. 그러면 56대가 또 되는 거죠. 지금 넣어놓은 것들이 스타리아, 뭐 제네시스 G80 2대 뭐 이것저것 나오면은 이번 연도 마무리하면 한 70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거의 20대 가까이 느는 거네요. 늘어야죠. 이거 비성수기니까 차가 이렇게 놀고 띵까띵까 놀고 막 직원들 게임하는 거 옆에서 그냥 구경이라도 하면서 여유의 시간이 있지만 성수기 때 또 많이 벌어놔야 겨울을 버틸 수가 있어요. 버틸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일 안 하실 때는 어떤 일을 보통 하세요? 저는 일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요. 20시간이 하루에 네. 뭐 4-5시간도 안 주무시는 건가요?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일하고 원래는 월, 화, 목, 금, 토, 일을 청주에서 렌트카 일을 근무를 하고 화, 수를 작품 활동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캐스팅이 돼서 화, 수, 목, 금이 촬영을 해요.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면 힘드시진 않으세요? 원래는 돈 버는 맛이 있어서 진짜 재밌었어요. 맨날 웃고 재밌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시 그 200대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 때문에 네. 혹시 오늘 촬영한다고 이렇게 입으신 거 아니시죠? 원래 평소에 정장 입어야 돼요. 평소에도 정장 입고. 네네. 거래처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추리닝 입고 막 건방져 보일 수도 있잖아. 막 추대박 질질 끌고. 네. 그래서 항상 복장은 이렇게 출근을 하고요. 사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런 정장 입고 생활하시겠네요.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장만 입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이 이렇게 휘었어. 맨날 구두 신어가지고. 구두를 너무 많이 신으셔가지고요. 아까 오셨을 때 제가 스레빠 신고 있었던 게 발이 맨날 항상 부어있고 아파가지고 사무실에는 스레빠 신고 있다가 나갈 때 다시 구두 가 신고 옷이 없어요. 정장 말고 추리닝? 그래서 항상 근무가 끝나면 사무실 바로 옆에 또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고 추리닝을 갈아입고 주변 지인들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친구들도 못 만나고 평일에는 이제 객지에 있다 보니까 좀 외로워요. 네. 차량이 200대였을 때 그때는 혹시 최고 매출이 얼마 정도였어요? 한 1년에 한 27억? 27억, 26억, 3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한 달에 뭐 이번 달에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성수기 때는 또 뭐 1억 찍고 막 이래요. 차이가 엄청 네, 나요. 엄청나요. 그렇다고 성수기 때 가격을 더 받는 건 아니지만 다른 렌트카 업체는 더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청주 시내에서 렌트카가 가장 싸요, 금액이. 아, 대표님 업체가요? 남들은 한 10대 가지고 정상적인 요금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물량으로 싸게 받고 물량으로 연매출이 지금 현재는 한 7억 정도 나와요. 매출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네요. 엄청 줄어든 것도 있고요. 7억 가지고는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인들 만나고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이것저것 해도 제가 1,500 이상을 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명품 좋아하고 뭐 사치 부리는 것도 아니고 밥 사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술집 같은 거 가면 또 저 지인들이나 제 동생들 팬분들 만나면 그 술값 또 계산해주고 나오거든요. 그럼 직원들한테 혼나죠 맨날. 뭐 하는 거냐고. 좀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항상 써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쓰니까 이제 허덕이는 거죠. 아껴 써야 되는데 네. 쓰던 또 버릇이 있잖아. 안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주변 분들 되게 잘 챙기시는 편이시잖아요. 네네. 아까 좀 외롭다 하셨는데 네네. 요즘 사람도 잘 못 만나시고 하시면 심적으로 좀 힘드시진 않으세요? 저는 원래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혼자 이제 살았는데 제가 잠자는 시간이 3, 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가서 3, 4시간 자고 씻고 나오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럼 집 들어가면은 2, 3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이게 반복이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고 어두컴컴하게 나가고 또 어두컴컴하게 들어오고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을 느끼진 않아요. 이제 직원들끼리 자주 놀러 다니거든요. 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일이 일찍 끝내고 막 캠핑장 간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부랴부랴 싸.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약간 눈치 보듯이 왜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형 괜찮아요? 이러는 거죠. 뭐가 괜찮아? 그러니까 가면은 다 커플인데 저 혼자 있으니까 그게 신경 쓰이는 네, 약간 거죠? 그런 건가 봐. 저는 괜찮은데 그럴 때 약간 외로움을 느끼고 벚꽃 시즌이잖아요. 하상도로라고 이제 청주 달리면 벚꽃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여자친구랑 벚꽃 구경도 하고 싶죠. 그때 저는 이제 운전대를 밟고 차 픽업을 달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 때문에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신 거네요, 일부분을. 못 만나진 않죠. 근데 일단은 없으니까 뭐 찾아서 막 누구한테 여자 소개시켜달라 막 이렇게 하는 성격도 아니고 소개받아도 잘 못 만나요.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싫어하죠. 너무 여자분들. 바쁘게 네. 지내니까. 카톡도 안 하고 잘. 저는 카톡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화로 그냥 따다닥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까지 막 정신을 전쟁터에서 막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이제 잠깐 통화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평소에 연락도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나이가 또 33살이다 보니까 저도 진지하게 만나서 결혼을 꿈꾸는 약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지. 그냥 막 짧게 만나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도 없고요. 뭐 생기면은 뭐 그때 생각해봐야겠죠. 지금 결혼은 언제쯤 하시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죠. 좋은 인연이 있다면 네네. 지금 이동하셔야 되죠? 아니 여기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배차하고 있고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내려서 잠깐 보시죠. 이거는 저희가 배차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써요. 원래는 내려오면 보험 설명하고 차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며 가스 차면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단골이니까 이미 알고 계셔서 그냥 차만 놓고 가면 알아서 타고 다니게끔. 렌트할 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잔기스를 터치를 하진 않지만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는 저희 업체는 터치하진 않지만 이걸 터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스 같은 거 보시고 차를 갖다 줄 때 계약서 여기 차량 파손 부위를 체크를 합니다. 이 체크한 거랑 이거랑 본인이 비교를 하시고 사진 같은 거나 영상으로 꼭 찍어 두셔야 돼요. 렌트카 업체에서 일부러 이 차를 기스 난 거를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없는 기스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이거 30만 원 내놔 이렇게 하는 렌트카 업체는 없어요. 네. 하지만 차가 많고 일을 하다 보면 오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말로다가 나는 반납을 한다고 여기다 놓고 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 빵 받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서로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고객분들도 렌트카를 빌리실 때는 사진 같은 거 꼭 찍어 놓으시고 힐 같은 거 기스난데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신차 받을 때처럼 꼼꼼하게 검수를 네네. 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비대면 계약서가 저희가 따로 있어요. 문자나 통화 녹음을 통해서 비대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골이다 보니까 나오지가 않고 그냥 비대면 계약서로 작성을 한 거예요. 아, 단골 분들만? 네. 처음 고객분들은 그렇게 저희는 안 해요. 17, 18살들이 형 거 신분증 갖고 와가지고 빌리는 애들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 사고 나잖아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보험이 안 되니까. 만약 사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렌트카 업체에서 다 물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잘못은 아니죠. 왜? 그분이 면허증, 신분증 위조를 했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 사고 나면 보험처리 안 되면 이 차 폐차했어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돈을 물어주겠지만 그동안 저희는 이 차 한 대 가지고 돈을 못 벌어 오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미성년자 같은데 이러면은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돌려보내고, 경력이 워낙 쌓이다 보면 전화만 받아도 미성년자인지 뭐 아저씨인지 다 나와요. 느낌이 오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조금 그렇다 이러면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얼굴 한번 보고 봐야 되니까. 아, 일부러?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전문 용어로 DL3라고 하고요. 고객분들이 아시기에는 신형 K5예요. 가스 차량이고. 얘가 제일 효자예요. 아까 말했듯이 회전율이 가장 회전율이 가장 좋고요. 이거랑 같은 차종이 DM8. 근데 안 좋아요. 택시 같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안 찾고. 제일 효자 차량입니다. 70%가 K5, DM8 요걸로 돼 있어요. 나머지 30%가 뭐 경차, 레이, 모닝, 버스 이런 게 30% 정도.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차량이네요. 네. K5가. 네, 그러면 수요는 가장 K5가 가장 많잖아요. 가장 많죠. 그럼 반대로 수요 가장 없는 차량은 어떤 거예요? 경차. 이거 밑에 등급이 K3 아반떼 요금을 6만 원을 받아요. 모닝 레이 같은 경우 5만 원을 받거든요. 5만 원 주고 빌리려고 하다 보면 만 원만 더 주면 K3랑 준준형을 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 원 더 주고 그런 차를 찾아요. 그래서 모닝 레이는 아줌마분들이 남의 차 같은 운전하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네. 좀 많이 찾죠.